네,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또 숨은 전략을 찾아보는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십니다.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바이오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바이오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이오는 과연 허상인가 아니면 뭐 투자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면 언제 사야 되는 것인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네. 거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허상인가 투자 가능한가? 바이오주 언제 사야 하는가? 바이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제 이슈로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바이오가 허상인가 투자가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투자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전문적인 섹터입니다. 하나 뭐 재밌는 얘기 먼저 말씀드릴까요? 한 3, 4개월 됐죠. 노바티스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기들, 유아들 근위축증 관련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제 주사로 한 번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 놓는데 얼마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주사 한 번 놓는데. 주사요? 네, 주사를 한 번 딱 놓으면 고친대요. 신약입니다. 네. 주사 한 번 놓는데 25억입니다. 주사 한 번 놓고 25억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사실은 뭐냐 도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대박이냐 쪽박이냐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연금에 아주 주식 투자만 한 20년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펀드 매니저가 뭐 제 친구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 전문적입니다. 글을 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 박사, 화학 박사를 따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 써도 이 회사 기술 수출이나 R&D 관련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것이 전 태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이오는 전문적인 분야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렵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허상이냐 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이오는 사실은 또 개인의 건강과 좀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암 걸리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테고 건강을 다 잃으면 다 잃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고 매우 큰 산업입니다. 매우 큰 산업인데 공부는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될 텐데. 그다음에 공부하기는 어렵고 또. 그러니까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워낙 이제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크잖아요. 얼마나 큰지 좀 그 성장성과 함께 짚어볼까요? 이 WHO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사실은 19년에는 원화로 한 1,000조 정도. 그다음에 2024년이 되면 한 1,500조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약이 개발이 되는 이유도 이 바이오 섹터 성장에 기인하는데요. 2018년 미국 FDA에서 허가 신약을 받은 이제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2018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59개나 나왔네요. 59개나 나왔는데 이 중 3분의 1은 새로운 작용 기전의 신약으로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약 시장은 말이죠. 그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정도뿐이 안 됩니다. 물론 작은 건 아닙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나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먹는 뭐 두통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성장이 제로에 가깝지만 신약의 성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장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성장을 누리려면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이오주 투자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관심이 높긴 하지만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제 또 의구심과 함께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진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투자 가능하다. 그렇다면 투자 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바이오주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가 그나마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긴 해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반등이 과연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찍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능력 밖입니다. 사실은 먼저 산업의 성장, 그러니까 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근데 산업 분석에 우리가 참고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제약 산업의 성장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은 어디냐? 항암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 또 들어가면. 회사가 2상이면 2상, 3상을 통과하면 회사가 그 신량으로서 얼마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라는 것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시장의 크기나 매출의 예측보다도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파이프라인에 있는 신량이 2상 또는 3상 통과 여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사님께서 뭐 뉴욕, 런던, 홍콩 등지에서 워낙 이제 오랫동안 투자 컨설팅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 경험 그에 따라서 이런 노하우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뭐 사실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하셔야 되고 회사가 IR을 하면 발품을 팔아서 좀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년 전까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바이오 회사들은 말이죠. 수입 품목하고 제너릭 위주로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FDA로부터 2상을 통과하는 회사는 좀 꾸준히 나오는 편이고요. 네. 3상 통과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오른 생명과학의 인보사라든지 뭐 이제 HLB 위암 처리조 같은 경우에 3상 실패 선언을 했고요. 신라젠의 간암 3상 시험도 중단했습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의 병용 투여 임상,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는 수술 전 요법인 술전 요법 등에 이제 전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뢰는 조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떨어진 편입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약품도 말입니다. 잇따른 그 기술 권리 반환 등 연이은 악재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엄청나게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한번 하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지. 맞아요. 수출하고 나서 잘 안 되는데 다시 가져가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죠. 결론은 바이오 주식들은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대감은 결국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많아지면서 투자에 있어서 데이터 해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술 수출 하나 하면은 와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기대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좀 현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임상 데이터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다면 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한 2가지 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물학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3상 통과의 확률은 한 33% 정도 됩니다.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3상 통과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개인 성향의 문제이긴 하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 33%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도 전 세계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뭐 노바티스나 릴라이릴리나 뭐 이런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회사들이 3상을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33%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항생제나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는 통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표를 보셔도 이제 항생제와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것들 이외에는 항암제는 또 특히 눈을 씻고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항암제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조금 뭐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상에 큰 기대를 걸지는 마시고 특히나 우리나라 회사가 직접 한다 그러면 조금 뭐 되면 좋죠. 되면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거나 뭐 2상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시총 1조 이하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임상 3상이다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더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그보다는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넘어가는 시총 1조 이하의 종목군 안에서 선별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팁을 하나 주셨고 또 바이오 종목을 선별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뭐 개인들이 이거를 참조할 수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펀드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 바이오를 고르는 종목은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서프라이즈 2상을 통과했다, 3상을 통과했다 하면은 주가는 뭐 확 오르겠죠, 그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HLB 그 하한가 뭐 가슴이 좀 아프지만 하한가 갔을 때 그때 잠깐 볼까요? HLB가 6월 27일하고 8일입니다. 하한가를 두 번 갔는데 그 전에 일일 거래량의 맨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하단을 보시면 28%부터 뭐 숫자가 좀 있죠. 15%, 30%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비율입니다. 일일 공매도 비율인데 뭐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겠죠. 이분들이 미리 정보를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 선진국 시장을 경험한 일반 투자자와는 다른 경험으로 공매도를 아주 큰 비중으로 예를 들어서 네. 2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 임상 3상에 대한 종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으로 진입하는 종목들 그 안에서 이제 공매도가 높지 않은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신약 개발 업체도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3상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지 경험이 일천하거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펀드 매니저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한 뭐 국내 펀드 매니저도 이 경험을 오래 한 바가 없습니다. 불과 5, 6년뿐이 안 됩니다. 5, 6년 전에 왜 한미 약품이 기술 수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인데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비로소 이제 바이오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2상, 3상 때 움직임은 이렇고 그다음에 임상 통과 여부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해도 다시 취소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인지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고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FDA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중이며 이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변모해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성장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조건을 감안했을 때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나요? 네,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상에서 3상을 가는 종목이고요. 공매도가 너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항암 쪽이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항암 신약 쪽이 그 세 가지가 이제 전부 다 부합이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오스코텍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오스코텍입니다. 네. 먼저 공매도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예. 공매도 현황부터 네, 오스코텍 좀 공매도 체크를 한번 보실까요? 해볼까요? 예, 네. 공매도 비중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7에서 한 13%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항암 신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오스코텍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항암 신약 개발 바이오사인데요. 예, 신라젠 HLB의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암 신약입니다. 일단 신약의 제품명은 레이저티닙입니다. 일단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벌써. 레이저티닙. 예. 그래서 과거 이미 유한양행으로 기술 수출을 했고 유한양행은 얀센 글로벌 파마 업체 얀센으로 네. 또 재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 유한양행 그다음에 사실은 오스코텍이 물질을 개발했으니까 네. 오스코텍 그다음에 얀센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미 기술 수출이 된 상태고 네네. 글로벌 제약사지 얀센이 임상을 하고 있다 보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점쳐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폐암 신약입니다. 이게 레이저티닙인데 임상 결과가 사실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네. 이게 타그리소라는 경쟁 신약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고용량을 투여해도 심한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티그리소는 부작용이 고용량을 투여하면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둘째는 환자 반응률입니다. 10명의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몇 명의 환자가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타그리소를 보면 이게 경쟁사 약물입니다. 한 뭐 예를 들어서 66% 수준이었는데요. 이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은 88%의 객관적 반응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시장 사이즈를 한번 보면요, 타그리소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스코텍의 이 레이저티닙이 훨씬 더 좋다. 뭐 저는 이제 이런 결론 내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바이오니까. 근데 시장 사이즈는 한 3조 원에 다르고요. 거기서 뭐 나중에 잘 돼서 삼성을 통과해서 20%만 뺏어 오더라도 6천억의 시장을 뺏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유한양행도 같이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유한양행 같이 봐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자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얀센,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험이 많은 이런 글로벌 제스 얀센이 임상 3상을 이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가을 들어서 바이오 학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조금 더 모멘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가을에 이제 학회가 한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몰려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8월 초에 9월 초에 3개, 예, 그렇죠. 이제 나오네요. 폐암 학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또 10월 달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이오 항암 개발사인 오스코텍의 주가 모멘텀이 또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랑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믿을만하다. 네. 경쟁사 대비해서 예,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네, 최근에 바이오 투심 좋지 않다 보니까 함께 주가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오스코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지난주 5G 얘기하면서 인텔리안테크 짚어주셨는데 주가 네.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오스코텍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함께했습니다. 바이오의 진실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최상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